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은 정말 그야말로 반도체의 날이었죠. 금리 상승에 따라 또 저PBR 관련주는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더 많아서 그래도 지수 상승은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이 아닌 그래도 너도 잘 가고 나도 잘 가는 그런 모든 업종이 골고루 잘 가는 하루를 기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세계 주식 투자자들의 원탑 아이돌 엔비디아, 밤사이에도 16% 초급등한 엔비디아. 국내 증시에서도 그 엔비디아의 효과는 정말 확실했습니다. 실적 발표 전 감지된 시장의 회의감을 비웃듯 엔비디아는 높아져도 한참 높아진 시장 컨센을 웃돈 실적을 발표했고요. 기대치를 웃돈 1분기 매출액 가이던스까지 제공을 하자 국내 증시도 투심은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한 2월 22일 목요일장 한마디. 엔비디아표 아르기닌의 반도체만 활력 충전입니다. 확실히 엔비디아의 놀라운 총이익률은 시장의 아르기닌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아르기닌 효과 너무나 뚜렷이 반도체 쪽에만 입증이 됐던 하루 아니었습니까? 저PBR 기업에서 반도체로 또 IT 내에서도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순환매가 발생했던 전거래일. 이 반도체만 애를 쓰니 2월 19일 찍은 고점 돌파에는 또 보란 듯 실패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엔비디아발 훈풍에 국내 반도체주들이 좀 크게 웃는 하루였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로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국내 반도체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끈 겁니다. 하지만 저PBR주와 종목별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며 지수 상단은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다행히 외국인이 하루 만에 돌아와 줬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는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0.4% 상승한 2,664선을 보였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7거래일째 담아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각각 358억 원, 832억 원 순매수했고요. 지수는 0.7% 오른 87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어제 강했던 섹터, 단연 반도체를 꼽을 수 있겠죠. 반도체주 대부분이 오른 가운데 특히 시스템 반도체, 뉴로모픽 반도체가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AI 챗봇이라든지 방산주도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에 가온칩스가 우선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었고요. 또 최근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의 두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소식에 뉴로모픽 반도체가 부각되면서 관련주인 에이직랜드가 부각이 됐습니다. 또 AI 챗봇주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구글이 AI 개발자와 연구자를 위한 소형 AI 모델 젬마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젬마는 오픈 모델로 모든 조직에서 상업적 사용과 배포가 가능한데요. 이 젬마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관련주인 폴라리스 오피스와 마음 AI가 어제 각각 10%와 7%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출입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수위를 통과하면서 방산주가 들썩였는데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현행 15조에서 25조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15% 강세, 풍산은 8% 오르면서 42,200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방금 살펴본 섹터 안에서 오늘은 어떤 섹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준혜 캐스터가 언급해준 세 섹터 모두 잘 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반도체가 유독 돋보였던 전거래일. 엔비디아 실적 효과는 확실했지만 금리 상승 부담, 또 다음 주 재료 노출을 앞두고 저PBR 관련주들 매물출회되며 지수 반등폭엔 다소 제한이 느껴졌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전거래일 단독 주연을 맡은 반도체 그 안에서도 오늘은 비메모리, 세부적으로는 뉴로모픽 섹터 찬찬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날 반도체 상승의 중심에 있었던 이슈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아마 어제 오늘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을 엔비디아의 슈퍼 서프라이즈 성적표. 이것이 반도체주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줬죠. 뭐 성적이 좀 잘 나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회계 기준 영업이익률 61.6%라는 숫자는요.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엔비디아 사업 구조 생각을 해보면 TSMC의 제조 마진을 떼어주고도 남는 게 60%가 넘었다. 정말 놀라운 수치를 보여준 겁니다. 이에 국내 엔비디아 공급업체들 일제히 환호했고요.
또 하나의 원동력을 꼽아보자면 삼성전자의 인공지능에 가까운, 인간 지능에 가까운 범용 인공지능, 즉 AGI 개발 본격화 소식을 한번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단일 작업을 수행하는 기존 AI와는 달리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개발을 향해 움직임을 본격화한 삼성.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공지능이길래 이 시장은 또 하나의 테마를 만들고 에너지를 응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뉴로모픽 확인해 보시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뉴로모픽의 뉴로는요, 우리의 두뇌와 같은 신경을 의미합니다. 몰픽은 어떤 형태를 모방한다라는 뜻이죠. 고로 뉴로모픽 칩은 인간의 두뇌 작동 방식을 모사해 만든 반도체 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인공지능도 기술 훌륭한 거 아닌가요? 도대체 지금 현존하는 인공지능과는 무엇이 다른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바로 핵심은 전력 소모량입니다. 여러분 2016년 있었던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 알파고가 바둑 한 판당 쓴 전기 사용료가 7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오픈 AI 챗 GPT가 쓰는 전기료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1년에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빌 게이츠도 자연스럽게 SMR 같은 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자율주행 가능한 인공지능 모빌리티가 상용화되어도 전력 소모가 발목을 잡는다 이거죠. 이러한 이유로 효율적 에너지 작동 방식을 갖고 있는 전력 소모를 확 줄일 수 있는 뉴로모픽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 인간의 뇌 얼마나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수천억 개의 뉴런과 이들 사이를 모든 방향으로 연결하는 병렬 구조의 시냅스 수백 조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뇌처럼 뉴런과 시냅스의 구성 요소를 네트워크로 하나로 연결해 복잡한 정보 처리를 적은 전력 소모로 제공한다는 게 뉴로모픽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도의 기술이니만큼 뉴로모픽 상용화까지는 현재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또 엔비디아, 오픈 AI도 이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삼성의 이번 참전으로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의미인즉슨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동시에 반도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국내 관련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가온칩스, 이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입니다. 가온칩스의 턴키 생산 방식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에이징랜드도 한번 볼까요? 업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점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뉴로모픽 반도체 칩 모듈 개발 국책 과제를 완료한 이력이 있고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죠. TSMC의 국내 유일 공식 협력사라는 강점도 뒷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제 대량의 거래량이 좀 유입되며 주가 변동성은 무려 위아래로 35%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네페스아크입니다. 실질적 공시로 뉴로모픽 반도체에 대해 밝힌 회사는 네페스아크가 대표적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인데 이 뉴로모픽 인공지능 칩 테스트 개발을 완료했다는 공시가 나온 바 있어 수요일엔 상한가, 어제는 6% 상승 마감에 성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모바일 AI 구현을 위한 뉴로모픽 반도체 IP 개발 국책 과제를 완료한 이력이 부각되며 주가는 어제 8% 넘게 급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자, 현재까지 상존하는 AI 반도체 중 가장 진화된 반도체로 불리는 뉴로모픽 칩. 또 한 번 시장에 응집된 에너지를 자랑하는 테마를 형성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오늘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뉴로모픽 관련주들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공시도 살펴보시죠. 먼저 동아소시오홀딩스는 주요 사업회사의 매출이 성장하며 작년 영업이익이 7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나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어버브 반도체와 엔캠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버브 반도체는 작년 영업 손실이 151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영업이익이 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에 따른 주가 움직임에도 주목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한국전력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요. 또 일본 증시는 일왕 탄생일로 휴장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금리 인하 신중론이 재확인됐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9시 35분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시와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증시 키워드도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장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의 HBM4 연구 성과 발표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IT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차세대 HBM4 로드맵을 공개한 건데요. 지금 HBM3에선 하이닉스에 밀려 자존심을 구긴 상황 속 HBM4 선점을 위해선 만전을 기하는 모습. 오늘도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5% 가까운 폭등까지 힘입어 반도체주는 과연 국내 증시에서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줄지 지켜볼 대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는 쉬어갔던 저 PBR 관련주 정부의 발표는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운용사에서 또 밸류업 1호 ETF를 출시한다고 하죠. 이 소식이 또 저 PBR 관련주에 다시 한번 반등의 트리거가 되어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한 XR 관련주들입니다. 기업 스코넥이 메타로부터 개발비 일부를 지원받을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정규 시장에서도 XR 관련주들의 탄력은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